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권한 그리고 또 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단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취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취하를 얘기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중에서 탄핵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가 있는데 그 형법상 내란죄는 굳이 이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걷어들이겠다, 번복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장난이 심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또 헌재의 권한은 있는가? 그걸 따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심판은 이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그러니까 탄핵소추 기관이 국회이고 그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의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 탄핵소추 의결서상의 탄핵소추 사유를 뺀다는 거는 그거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이걸 갖다가 지네들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냐? 뭐라 그럴까?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탄핵소추 가결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형식적으로는 외피상으로는 이 국민의 대리인들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정 이유를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까지 거쳐서 그 표결한 뒤에 여러분들 그걸 검표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담아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딱 보냈기 때문에 원본 아닙니다. 정본을 보냈습니다. 원본은 국회에 있습니다. 정본을 보냈기 때문에 탄핵 청구가 됐고 그 심판이 계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그 탄핵소추 사유를 지네들 마음대로 바꾼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안 바꾼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자가 바로 정청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청래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 의결서 상의 그 내용을 갖다가 변동하는 그걸 권한을 갖다가 정청래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헌재가 그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상의 탄핵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긴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거 또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이다, 권한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따지지 않겠다, 취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지만 어쨌든 형법상 내란죄, 형법 제87조 이런 법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윤석열 탄핵소추사유를 언급했지만 이 헌재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다른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헌재의 권한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탄핵 소추인단이 임의로 추가한 사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상 탄핵 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빼는 건 가능합니까? 헌재가 국회 측 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걸 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헌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헌재의 권한이 아닙니다. 헌재한테 그럴 권한을 준 일이 없고 헌재의 그런 권한을 법적으로 명기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명기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나 또는 그 이재명 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까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헌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여러분들 추가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빼는 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가할 권한을 안 줬다고 해서 그러면은 뺄 권한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대리인 문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그럴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헌재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개시됩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탄핵소추 사유에 의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구속을 받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헌법기관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한 소추 의결서상 탄핵소추 사유를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취하한다? 취소한다? 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 국민 누가 그들한테 그럴 권한을 줬냐 그 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러면 국회가 그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국회가 그들에게 소추 의결서상 탄핵 소추 사유를 뺄 권한을 위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한테 그럴 권한을 준 일이 있습니까? 그 국회 안에서 누가 그런 권한을 대표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명기된 일이 없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권한 자체도 여러분들 명기된 일이 없습니다. 그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한은 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상에서 보장받는 그 권한만 있을 뿐 누가 이 국회의 탄핵심판, 탄핵소추위원단한테 지네들 마음대로 탄핵소추 의결서상 이걸 갖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는 아니지만 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회법 제13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항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한다면 이 대리인단이 이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는 애초에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국회법 제130조에 본회의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 그래서 표결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과 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이 지금 탄핵 심판으로 다루자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리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리인이란 건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리인은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지가 주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그런 식으로 할 권한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국회는 또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우리 국민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가 대리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위임하려고 한다면 그게 법률로서 그 권한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명기하고 있는 법률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마찬가지인 게 그 권한이 특별하게 명기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걔네들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 행사를 갖다가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취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국회에다가 이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보고를 받고 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동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탄핵소추위원단은 국회의 대리인이고 국회는 여러분들 이재명의 사적 기관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그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저 이재명이가 거야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부를 갖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착각하기에 착각할 지경에 지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는 이재명의 사적 기관이 아니고 이재명의 방탄용 기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국회는 정말로 이 국민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정말 이 행정부를 견제비판 감시하는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이 법률을 갖다가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적 기관인 국회, 그 국회는 표결로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 우리가 항상 뭘 할 때마다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해당 법률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가결하든지 부결시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상정된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 의결이 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의결서 거기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와 다른 그들의 의결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임의로 탄핵소추 사유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그 대리인은 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겁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 법적 권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허락의 동의의 주체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자들은 정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법적인 초법적인 행태를 한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상에서 공소장 변경하지 않느냐 공소사실 변경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 변경 요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련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그러니까 법률상 그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상에 검찰청이 나와 있고 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로서 그런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럴 만한 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국회 대리인들의 권한은 어디에 나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어디에 그들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같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상 국회의 총의가 담긴 이 탄핵소추 의결서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표결로서 취소하고 수정해서 수정안을 다시 표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행정부가 그 국회가 표결로서 가결시킨 그 법률안을 갖다가 재의 요구라는 형식을 빌려서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이 의사표시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행정부밖에 없다. 국무회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국회 대리인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허락을 구하지 않는 채 또 국회는 국민의 어떤 동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국민의 동의 허락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헌법과 법률 이 안에 이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이 대리인들한테 이 탄핵소추 사유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주장을 갖다가 헌재가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헌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후폭풍 그리고 심적인 내전을 떠나서 정말 그 어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한다면 헌재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헌재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된다. 헌재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애초에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